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상견례 자리에서 황당한 일을 겪으신 사연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재미있게 들어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살다 보니 참 별일을 다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50 넘어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 웬만한 일에는 이골이 나서 이제는 잘 놀라지도 않죠. 하지만 제 나이에 이만큼이나 황당하고 처음 겪는 일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질 정도예요. 혹시 저와 같은 일을 겪으신 분이 계실까 해서 여기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공부머리 하나는 참 특출났습니다. 다른 집에서 자식들 학원을 서너 개 보낼 때 우리 아들은 학원 한 곳만 보내도 스스로 열심히 해 전교권에 들었죠. 그러더니 생각보다 수월하게 서울 유명 대학에 턱 붙더군요. 하나뿐인 자식이 혼자 공부도 잘해 속썩이지 않고 대학도 좋은 곳에 입학했으니 앞으로도 쭉 신경 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입학한 대학 정도면 졸업 후 취직도 원하는 곳을 골라갈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앞으로도 아들이 자기 앞가림은 알아서 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로서는 큰 걱정 하나가 사라진 셈이었죠. 물론 저와 남편은 일찍부터 노후 준비를 열심히 해둬서 큰 걱정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본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업 운이 있는지 꾸준하게 잘 벌어서 제가 남편이 번 돈으로 땅도 조금 사고 건물도 조금씩 사두면서 준비를 해뒀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한창 잘 벌 때는 아들 몫으로 집 한 채도 미리 사뒀었죠. 그렇게 준비해두니 마음이 놓이더군요. 부모 노릇은 딱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아들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아들의 여자 문제였습니다. 아들이 대학교에 입학한 지 약 석 달쯤 된 어느 날이었어요. 집에 친구 한 번 데리고 오지 않았던 아들이 웬 여자의 손을 잡고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자기 여자친구라며 인사를 시키고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엄마, 나 얘랑 결혼하고 싶어. 오늘 이렇게 데리고 온 것도 결혼 허락받으려고 데려온 거야. 좀 갑작스럽긴 하지만 서로 사랑하는데 길게 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허락해 줄 거지?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저는 순간 아들이 장난을 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굴 붉히며 말하는 아들을 보니 진심인 것 같아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때 저는 너무 놀라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집에 처음 여자친구를 데려와서 하는 말이 결혼하고 싶다는 말이라뇨. 게다가 대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결혼을 합니까? 아니 잠깐만. 너희들 혹시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에서 만난 거니? 그럼 둘 다 이제 막 대학 입학한 거 아니야. 근데 결혼이라니. 도대체 얼마나 만났다고 결혼을 하겠대? 그럼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은 어쩌려고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대학교는 결혼하고도 다닐 수 있는 거니까 괜찮을 거예요. 맞아. 그리고 우리 이제 다 성인이잖아. 그 정도 앞가림은 다 할 수 있어. 걱정 마, 엄마.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복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제 아들이지만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데려온 여자애도 솔직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둘 다 꼭 어딘가 고장난 것 같았어요. 저는 쓴소리가 나오려는 걸 꾹 참고 최대한 부드럽게 여자애한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넌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겠다고 네 부모님께 말씀드렸니? 네. 근데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시던데요. 그래서 저 수연이랑 결혼하려고요. 저 수연이 같은 남자 처음이에요. 아마 저랑 수연이는 운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
아휴, 일단 나도 생각을 좀 해보마. 결혼이 작은 일도 아니고 이렇게 바로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으니까 오늘은 돌아가고 나중에 또 얘기하자꾸나. 아들은 제가 결혼을 반대했다고 생각했는지 입이 삐쭉 나온 채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들이 돌아오자 소파에 앉혀놓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수연아, 엄마는 네가 대학교 다니면서 여자친구 사귀는 건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네 나이에 예쁘게 사랑하고 청춘 즐기는 게 뭐가 나쁘겠어. 근데 결혼은 다른 문제야. 너 아직 대학생이야. 게다가 이제 막 입학한 애가 무슨 결혼을 하겠다고 그래. 엄마, 나 그만큼 진심이야. 나도 운명을 느꼈다니까. 살면서 이런 기분 느낀 적 처음이야. 나 진짜 걔랑 결혼하고 싶어. 사람이라는 게 다 때라는 게 있어. 근데 지금은 때가 아니야. 만약 정말로 너희 둘이 서로 운명의 상대라면 둘 다 대학 졸업하고 회사 취직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알겠지? 엄마가 아예 반대하는 게 아니야. 나중에 때가 됐을 때 하라는 거지. 아, 싫어. 지금 당장 결혼하고 싶단 말이야. 우리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데 왜 나중으로 미뤄야 하는데?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결혼하는 건 똑같잖아. 저는 아들이 하는 말을 듣고 얼이 빠졌습니다. 하는 생각부터 행동까지 아직도 이렇게 철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시키겠어요. 그리고 결혼한다 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더군요. 그 후 아들은 제게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매일같이 떼를 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학교에 다니는 동안 예쁘게 사귀고 졸업하고 난 뒤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허락하지 않자 아들은 드라마 속 결혼 반대에 부딪혀 비련의 남자 주인공처럼 밤낮으로 징징대며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비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냥 때 되면 결혼을 허락해주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들 녀석이 자꾸 그런 식으로 행동하니 언제부터인가 그냥 둘이 콱 헤어졌으면 하고 바라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빨리 붙은 불은 빨리 꺼진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둘이 알아서 헤어졌지 뭐예요. 한밤중에 목이 말라 물을 가시러 주방에 갔더니 아들이 식탁에서 잘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진탕 마시면서 청승을 떨고 있더라고요. 직감적으로 여자친구랑 무슨 일이 있구나 싶었는데 정말 그렇더군요. 수연아,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혹시 여자친구랑 무슨 문제라도 있니? 엄마, 우리 헤어졌어. 걔가 바람 피워서. 아들 말을 들어보니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가 같은 과 선배랑 바람이 나서 헤어졌다는 겁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운명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바람이 나다뇨.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그래도 슬퍼하는 아들을 모른 척할 수가 있나요? 저는 아들에게 다음에는 그 애보다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위로해줬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결혼 소동은 이렇게 막을 내리는가 싶었죠. 하지만 이후에도 아들은 몇 번이나 집에 여자친구를 데려왔고 그때마다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해서 절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여자를 데려온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아들이 데려온 여자들은 하나같이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겉만 멀쩡하면 뭐합니까? 정신머리가 제대로 박힌 애들이 아무도 없는데요. 이때 가장 놀랐던 건 아들이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애를 사귀었을 때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남들처럼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술집에서 술 따르면서 돈을 번다는데 아들은 그것도 모르고 사귀다가 나중에 알게 되어선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엄마, 내가 걔한테 술집 안 나가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걔가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를 좀 이해해달래. 그리고 자기가 술집 나가는 게 싫으면 나보고 용돈 달래. 용돈 주면 안 나가겠다고. 엄마, 나 어떡하지? 그걸 말이라고.
아휴, 어떡하긴 뭘 어떡해. 당장 헤어져야지. 그때 저는 그만 참지 못하고 아들의 등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제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얼마 안 가 헤어지더라고요. 그쯤 되니 비로소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제 생각보다 사람 보는 눈이 없어도 너무 없다는 걸요. 이대로 두면 평생을 가도 아들이 제대로 된 여자랑 결혼하지 못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 문제로 아들을 크게 혼냈습니다. 넌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렇게 여자 보는 눈이 없는지 모르겠다. 너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엄마가 보고 괜찮다고 허락한 여자랑만 결혼할 생각해. 알겠어? 그날 이후 아들은 제 말 때문인지 아니면 그동안 사귀었던 여자들에게 대여서 그런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랍시고 집으로 여자애를 데려오지도 않았고요. 대학교 졸업 후 아들은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회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취직하고 나서도 한동안 여자 소식이 없어서 이제는 아예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들더라고요. 아들에게 넌지시 요즘 사귀는 사람이 없냐고 물어봤더니 아직 회사 신입이라 일이 바빠서 그럴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었으니 이제 본인이 알아서 잘 가려가며 사귀겠지 생각하면서 속으로는 못내 걱정이 좀 커질 때쯤 아들이 여자 한 명을 집에 데려온 게 아니겠어요. 물론 예전처럼 대뜸 데려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데려오기 며칠 전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하길 사실 사귀는 여자가 있다는 겁니다. 엄마, 내 여자친구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 이번에는 그 사람이랑 꼭 결혼하고 싶어. 그래서 말인데 집에 데려와도 돼? 아들 말에 허락이야 했지만 사실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대보다는 걱정이 컸죠. 저와 남편은 아들이 데려온 여자가 제발 평범하고 정상적인 여자이기만 하면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아들이 집에 데려온 여자를 보고 저는 엄청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제 걱정과 달리 아들이 집에 데려온 여자가 생각보다 너무 괜찮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 수연 씨랑 교제 중인 이예린이라고 합니다. 여자가 얼굴도 예쁘장하고 예의도 바르고 목소리까지 좋더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전에 아들이 데려왔던 여자들과는 분위기가 차분한 게 좀 많이 다른 것 같았어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 보는 눈이 좀 자란다더니 아들의 사람 보는 눈도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예쁜 아가씨랑 사귀고 있는 줄은 몰랐네. 그래, 둘이 어디서 만났니? 얼마나 사귄 거야? 우리 회사에서 자주 회식하는 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처음 만났어. 그때 식당에 사람이 엄청 많았거든. 근데 그 많은 사람 사이에 나랑 예린이 눈이 딱 마주친 거야. 꼭 운명처럼 말이야. 그래서 내가 번호라도 물어볼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예린이가 먼저 나한테 번호를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연락하다가 사귀기 시작했지. 이제 6개월째야. 네, 맞아요. 그날 그 식당에서 수연 씨가 제일 잘생기고 멋있어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번호를 안 물어보면 후회할 것 같아서 안 물어볼 수가 없었고요. 그러면서 둘이 서로 손을 꼭 잡고 사랑스럽게 바라보는데 확실히 결혼한답시고 다른 여자애들을 데려왔을 때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게다가 들어보니 부모님은 두 분 다 대학 교수였고 본인 학력도 좋고 다니고 있는 회사도 현재 아들이 다니는 회사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정말 어디 하나 빠지는 곳 없이 너무 좋은 조건의 여자였어요. 나야 예린 씨 같이 예쁘고 좋은 사람이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준다면야 더 바랄 게 없죠. 근데 수연아, 너 예린이 부모님께 인사는 드렸니? 네, 물론이죠, 엄마. 예린이 부모님께서도 우리 결혼 허락하셨어요. 그렇다면야 더 미룰 것도 없지. 그럼 바로 상견례 합시다. 예린 씨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양가 다 괜찮은 날짜에 맞춰서 하자고 말씀 좀 전해줘요.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우리 부부의 허락에 매우 기뻐했어요. 그때부터 아들은 여자친구랑 천천히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며느리의 부모님이 결혼에 얼마를 보태주기로 했다느니 혼수는 얼마 정도 해올 거라느니 점점 자세하게 이야기를 전하곤 했죠. 그런데 예비사돈 쪽에서 지원해준다는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컸어요. 모르긴 몰라도 예비사돈이 둘 다 교수라더니 돈을 아주 잘 버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도 그에 맞춰서 준비를 단단히 해놓고 상견례 날짜가 정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서 혼수며 예단이며 결혼 이야기가 계속 오고 가긴 했는데 부모끼리 서로 만나자는 이야기는 영 안 나오더군요. 아예 상견례를 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죠. 솔직히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아들이 성에 안 차서 연락이 없나 아니면 사업하는 집안이라 마음에 안 들어서 팩 놓는 건가 정말 별의별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저는 더 기다리지 못하고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수연아, 도대체 상견례는 언제쯤 할 수 있다니? 지금 이게 몇 달째야. 상견례 말 나오고 지금 한 달이 넘었어. 예비 사돈 댁에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 아니지? 아, 그게 엄마도 알다시피 예린이 부모님께서 교수님이시잖아. 근데 두 분 다 너무 바쁘셔서 시간 맞추기가 너무 어려우시다네. 거의 쉴 틈이 없으신가 봐. 예린이 말 들어보니까 예린이가 어렸을 때도 두 분 다 너무 바쁘셔서 온 가족이 다 같이 밥 먹어본 적이 없을 정도라네. 세상에, 그게 정말이야? 대학 교수면 좀 편할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닌가 보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엄마, 예린이 부모님께서 나랑 결혼하는 거 허락하셨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상견례 하고 결혼 진행할 수 있을 거야. 아들이 그렇게까지 말하니 별 수 있나요? 그 후 우리 부부는 다른 방법 없이 계속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석 달쯤 지났을 때 겨우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날이 다가올 때마다 예비사돈 쪽에서 급한 일이 생겼다며 자꾸만 상견례 날짜를 미루는 겁니다.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더니 기어코 6개월, 자그마치 반년이 지나가 버렸죠.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연아, 이제 더는 못 참겠다. 확실히 말해봐라. 그쪽에서 상견례 하기 싫다니? 에이, 아니야, 엄마. 그냥 바쁘셔서 그런 거라니까. 그리고 이미 결혼 허락도 다 하셨는데 그렇게 걱정되세요? 걱정이 안 될 수가 있어? 아니,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결혼 허락했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상견례를 미뤄? 어떻게 상견례 말 나오고 반년이 넘도록 사람을 기다리게 해. 바보 취급당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대학 교수식이나 된다고 이렇게 사람 무시해도 되는 거니? 아니야, 엄마. 나도 계속 예린이한테 물어보고 있는데 진짜 계속 바쁘셔서 어쩔 수가 없었대.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날짜 잡아서 연락 준다고 했으니까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네? 그럼 이번에 또 미뤄지면 엄마는 그냥 이 결혼 없던 걸로 할 테니까 너도 예린이한테 말 잘해둬라. 알겠지? 그렇게 으름장을 놓았더니 예비 사돈 쪽에서도 뜨끔했는지 드디어 상견례 날짜를 잡아서 연락을 하더군요. 이렇게나 쉽게 잡을 수 있었다면 그냥 반년 전에 짬내서 상견례 했어도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허무하게 말이에요. 그래서인지 꽁해지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어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한번 보자는 마음으로 상견례 장소에 나갔는데 아니, 생각했던 것보다 예비 사돈분들이 정말 괜찮은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학생들 진로 상담에 논문까지 봐주고 해외에도 다녀오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자꾸만 날짜를 미루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부인. 네, 그러셨군요. 저희는 반년이나 미뤄져서 혹시라도 우리 아들이 마음에 안 드신 게 아닌가 싶어서 신경이 참 많이 쓰였습니다. 그럴 리가요.
이렇게 번듯하고 잘생긴 사위를 누가 마다한답니까? 사부인께서 얼마나 아들을 잘 키우셨는지 전 보자마자 우리 아들 삼고 싶을 정도였다니까요. 직접 만나본 예비 사돈들은 말도 잘 통하고 친절한 데다가 예의도 발랐습니다. 그간 아들이 데려왔던 다른 여자들을 만나봤을 때 느낀 싸한 기분도 없었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예비 사돈들이 상견례를 미뤘던 게 정말 일이 바빠서 그랬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괜히 의심하고 걱정했다 싶어서 예비 사돈들에게 더 친절하게 하려고 노력했고 대화도 많이 나눴죠. 참 편안하고 기분 좋은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는 정말 만족스럽게 끝났고 그 자리에서 바로 결혼 날짜까지 잡게 되었죠. 이후 자리를 파하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서 아들과 몇 가지 더 상의하려고 했는데 상견례를 마치고 같이 나오던 아들의 표정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뭐라 물어보려던 찰나 갑자기 아들이 저와 남편에게 먼저 차에 가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 나 잠깐 예린이랑 할 말이 있어서 얘기 좀 하고 갈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으니까 먼저 차 타고 계세요. 금방 갈 테니까. 저는 그런 아들 말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저 예비 며느리랑 단둘이 할 이야기가 있나 보다 생각했죠. 그렇게 차 안에서 남편과 함께 예비 사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아들이 30분이 지나도록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봐도 도무지 올 기미가 없어서 저는 아들을 찾으러 차에서 내렸습니다. 상견례를 했던 식당 근처에 있겠거니 싶어 그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건물 옆 골목 구석에서 큰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바로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뭐에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있길래 저는 혹시 여자친구랑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가 싶어서 서둘러 골목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골목 안쪽에서 여자친구랑 뭐라고 이야기를 하며 싸우고 있더라고요. 예린아, 그래도 이건 아니지. 난 이해가 안 돼.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자기 부모도 아닌 사람을 진짜라고 데려올 수가 있어? 미안해, 수연 씨. 그렇지만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없었는걸. 그냥 한 번만 모른 척하고 넘어가주면 안 돼? 수연 씨랑 나만 아는 비밀로 하고 넘어가자, 제발.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 부모님이 아시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럼 그때도 가짜 부모님 내세워서 진짜 부모님이라고 소개시켜드릴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진짜 아니야, 예린아. 아들과 예비 며느리의 대화를 듣고 저는 제 길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부모도 아닌 사람을 데려오다뇨. 거기서 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군요. 저는 냉큼 아들과 예비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다가가니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깜짝 놀라서 주춤거리더군요. 너희 지금 그게 무슨 소리니? 자기 부모도 아닌 사람을 진짜 부모롭시고 데려왔다고? 세아가 네가 대답 좀 해봐라. 방금 내가 들은 게 사실이니? 제가 호통을 치자 예비 며느리는 아무런 대답도 못하더니 그 자리에서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왠지 모를 심각한 기분이 느꼈습니다. 이대로 길거리에서 이야기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둘을 골목에서 끌고 나와 얼른 차에 태웠습니다. 차 안에서 기다리던 남편은 궁금한 게 많아 보였지만 저와 아들 그리고 예비 며느리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였는지 조용히 있더라고요. 그렇게 온 식구가 다 같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아들과 예비 며느리를 앉히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정말 상상조차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 이혼하셔서 상견례 모시고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우를 부모님으로 섭외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라고? 그럼 오늘 만난 분들은 진짜 사돈이 아니라 가짜였다는 거니? 너랑은 아예 상관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네, 맞아요. 진짜 죄송해요.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수연 씨처럼 잘 사는 집이랑 결혼하려면 저도 흠없는 사람이어야 될 것 같아서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다 무슨 소리니? 요즘 세상에 이혼이 뭐 흠이라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결혼을 안 시키겠어? 하지만 제가 사실대로 말하면 결혼 허락을 안 해주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견례 날짜도 자꾸 미룰 수밖에 없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들이 이상한 여자만 데려와서는 결혼하겠다고 졸라댄 바람에 누구든지 아들이 데려온 여자가 사람 됨됨이만 괜찮다면 집안이나 배경 또는 말 못한 사연이 있어도 상관없이 결혼시킬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딴소리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물론 100번 양보해서 저희 생각을 말한 적이 없으니 예비 며느리가 오해할 수도 있다 생각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기에는 뭔가 탐탁치가 않았습니다. 그럼 네 부모님께서 두 분 다 대학 교수라고 한 건 맞는 거니? 아니면 그것도 거짓말이야? 네, 사실은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뭐? 그것도 거짓말이야? 아휴, 세상에. 그래, 직업 말하기 어려운 거야 있을 수도 있지. 그런데 아무리 이혼 중이라고 해도 한 분 정도는 상견례 나오실 수 있을 거 아니니? 그게 두 분 다 연락이 잘 안 돼서 모시고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직업이 변변치 않은 게 밝혀지면 결혼을 물으실 것만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너무 수연 씨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결국에는 이것도 저것도 전부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 아닌가요? 거기까지 듣자 제 눈에는 예비 며느리의 모든 것이 다 거짓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부모가 이혼했다는 이야기도 거짓말인 건 아닐까 싶어서 저는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수연아, 너는 다 알고 있었어? 그보다 그럼 너는 예린이의 진짜 부모님이랑 만나는 본 거야? 딱 한 번 만나봤어. 예린이 아버님이랑. 그래? 그럼 그분은 어떠니? 일은 뭐 하시는 분이고? 제가 사돈의 직업에 관해 물어보자 갑자기 아들이 우물쭈물하며 말을 잘 못하더군요. 제가 답답한 마음에 몇 번 더 아들을 채근하자 그제야 아들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예린이네 어머니께서는 연락이 안 되셨고 아버님은 그때 막 교도소에서 출소하셔서 딱 한 번 만나본 거라서 지금은 무슨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몰라. 뭐라고? 교도소? 저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지더라고요. 솔직히 예비사돈의 직업이야 상관없었습니다. 변변치 않은 직업이면 또 어떤가요? 그렇다더라도 이렇게 딸아이를 잘 키운 분이라면 사돈 맺기에는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교도소라니. 제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하자 옆에서 같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무래도 이 이야기는 새아간이 진짜 부모님과 해야 할 듯 싶구나. 두 분 중 누구라도 괜찮으니까 일단 계속 연락 취해보고 연락 닿으면 꼭 한번 뵙자고 말씀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이 결혼은 아무래도 안 될 듯 싶구나. 남편의 말에 예비 며느리는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부모가 누군지도 모른 채 결혼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결국 그날 밤은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 채로 이야기가 일단락되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를 돌려보내고 저는 아들에게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우선 예비 사돈의 진짜 직업은 아는지, 그리고 왜 교도소에 들어갔는지를 말이죠. 예린이 아버지가 길 가던 사람이랑 싸움이 났다가 크게 다치게 했대. 근데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결국 교도소에 들어간 거라고 들었어. 그래도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엄마.
어차피 예린이 어머님이랑 아버님 이혼하셔서 뵐 일도 없고 예린이도 어려서부터 많이 맞고 살아서 자기 아버지한텐 좋은 감정 하나도 없대. 좋은 감정 하나도 없는 거랑 네 결혼이랑 도대체 뭔 상관이니? 당연히 상관 있지. 그야 별일이 없으니까 내가 예린이 아버님을 장인어른으로 모실 일은 없을 거 아니야. 그리고 어차피 예린이도 나도 연락 한 번 안 하고 살 건데 뭐. 연락 한 번 안 하고 산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그럼 예린이가 자기 아버지랑 뭐 절연이라도 하겠다고 한 거야? 어, 애초에 절연한 사이인데 내가 한 번은 만나 뵙고 싶다고 해서 일부러 만나게 해준 것뿐이래. 앞으로 평생 연락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엄마 있잖아. 나 예린이가 너무 좋아. 그리고 우리 예린이 너무 불쌍해. 어려서부터 자기 아버지한테 많이 맞고 자라서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 이상형이라고 하는데 나보고 그런 사람인 것 같대.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나 책임감이 생기는 것 같아. 그리고 예린이 말에 부합하는 사람이 돼서 예린이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나 예린이랑 결혼하게 해줘. 허락해 줄 거지? 저는 아들의 말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세기의 사랑이라도 하고 있다는 듯 잔뜩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물론 예비 며느리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야 들어보니 안타깝고 불쌍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거짓말은 용서가 잘 안 됐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시부모님을 이렇게 감쪽같이 속이려고 하다니 신뢰가 다 사라지더군요. 그리고 가짜 부모를 세우려고 상견례 날짜를 그렇게 미뤘던 것도 소름이 끼쳤어요. 저는 상견례 날짜가 자꾸 미뤄지는 게 예비 며느리 부모님 때문인 줄 알았는데 영락없이 속은 거잖아요. 며칠을 생각해봐도 마음이 영 좋지 않더라고요. 결국 저는 아들의 정신없는 소리에 당장은 허락하기 어려우니 천천히 마음을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 다음날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말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하고 나가라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말없이 출근하더니 퇴근 후에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이 아침이야 안 먹어도 회사에서 점심은 먹겠거니 싶어서 가만히 놔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회사에 다니는 와중에도 끼니를 거르는 건지 나날이 얼굴이 수척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 예비 며느리가 매일같이 저녁마다 찾아와서는 무릎을 꿇고는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비는 통에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죠.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저 진짜 이제부터 거짓말 안 하고 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네?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니? 한 번 속였는데 두 번은 못 속일까? 내 마음이 돌아서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너도 마음 잡고 우리 아들이랑 정리해라. 아니에요, 어머니. 저 다시는 어머니 속이는 일 없을 거예요.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수연 씨를 사랑하는 제 사랑을 걸고 맹세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세요. 네? 그렇게 매일같이 찾아와서 엎드려 빌어대니 매몰차게 거절할 수도 없고 아들은 식음까지 전폐하니 저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 부부는 예비 사돈과 다시 한번 상견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바깥 사돈과는 만나지 않기로 했고 어머니하고만 상견례를 하기로 했죠. 문제는 예비 사돈과의 연락이었습니다. 상견례를 다시 하더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예비 며느리의 진짜 부모님이랑 전화 한 통이라도 하고 나서 상견례를 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통 연락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결국 예비 며느리가 몇 날 며칠을 연락한 끝에 겨우 연락이 닿았는데 여기서도 껄끄러운 문제가 발생하더군요. 여보세요? 네, 사부인. 예린이한테 얘기는 다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아직 결혼도 안 한 내 딸을 얼마나 쥐잡듯이 잡았으면 얘가 부모까지 숨기고 결혼을 한다고 해요. 아들 하나 있다고 너무 유세 떠는 거 아니에요? 예린이 말로는 좀 사는 집안이라던데. 아유,
아무리 세상 좋아졌어도 돈으로 교양 못 사나 봐요. 아무튼 상견례 날짜는 내가 정해서 예린이 편으로 전달할게요. 내가 워낙 바쁜 사람이라서 시간 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겠지만 어쩌겠어요. 딸년 결혼은 시켜야지.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끊습니다. 제가 뭐라 하기도 전에 예비사도는 목청껏 본인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어찌나 황당하던지. 저한테 교양 운운하기 전에 본인 교양부터 좀 챙겼으면 싶을 정도였습니다. 제 표정이 너무 좋지 않았는지 옆에서 듣고 있던 예비 며느리가 안절부절 못하더군요. 이후 또 지지부진할까봐 걱정했는데 이전과 다르게 상견례 날짜가 금방 잡혔습니다. 날짜를 받고 또 상견례 준비를 하는데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들 장가 한 번 안 보내봤는데 상견례만 2번이라니. 게다가 마음에 걸리는 게 한둘이 아니었어요. 여보, 사돈 말이야. 이번에는 진짜겠지? 또 어디서 가짜 부모라도 데려오는 건 아니겠지? 에이, 설마 또 가짜 부모님을 데려오겠어? 이번엔 진짜겠지. 전화통화도 했다며.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별일이야 있겠어? 저는 남편의 말에 반신반의한 상태로 상견례를 하러 갔습니다. 예비사돈이 예약해뒀다는 식당에 들어가니 예비 며느리와 어머니로 보이는 사람이 나란히 같이 앉아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둘이 얼굴이 많이 닮은 게 이번에는 진짜 어머니를 모시고 나온 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뵙네요. 저 예린이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전 수연이 엄마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유, 예린이한테 다 들었어요. 황당하셨죠? 첫 단추부터 정말, 아유, 흠을 보여서 죄송합니다. 우리 딸이 말이에요. 정말 불쌍한 애예요. 제 인생이 워낙 기구해서 제 미모만 닮고 인생만큼은 닮지 않았으면 해가지고 어릴 때는 멀리 친척집에 보냈었는데 그때부터 엄마 정을 잘 못 줘가지고 그런지 이런 정신 나간 짓을 벌였네요. 죄송합니다, 사부인. 예비사도는 우리 부부와 아들이 자리에 앉자마자 그 자리에서 눈물을 찍어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휴지만 건네주고 있으니 예비사돈이 묻지도 않은 개인사를 구구절절 말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도 기구하고 딸 인생도 기구하다며 자꾸 본인 힘든 이야기만 하는데 처음에는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냉정하게 그만하시라고 말할 수도 없으니 저희 부부는 물론 아들까지 예비 사돈의 과거사를 계속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합의금을 내주고 전 남편 옥바라지까지 했으니 집안이 거덜났어요. 저나 예린이나 그 일 때문에 집안에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아, 네,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예린이랑 저는 결혼 준비에 보탤 수 있는 돈이 정말 한 푼도 없어요. 염치 없는 건 알지만 결혼 준비는 사부인 쪽에서 다 도맡아 해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한시름 놓았습니다. 가진 건 없지만 우리 딸 잘 부탁드려요. 아, 혹시 몸만 온다고 시집살이 고되게 시키고 그러시진 않겠죠? 예비사돈이 그렇게 말하면서 슬쩍 웃고는 저를 쳐다보는데 순간 제정신으로 하는 말인가 싶더라고요. 우리 부부가 언제 다 도맡아 해준다고 했단 말입니까? 결혼 준비에 드는 돈이 한두 푼도 아닌데 그걸 전부 우리 쪽에서만 내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황당한 기분에 예비 며느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잠시만요, 사돈. 예린아, 네가 이전에 말했던 혼수나 집에서 지원해준다던 결혼 비용은 어떻게 된 거니? 우리는 그때 네가 한 말만 듣고 그에 맞는 정도로 준비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건 없던 일이 된 거야? 아, 그러니까요. 어머니, 그게요. 어머, 사부인. 제가 우리 예린이한테 들었는데
아드님이 결혼 준비는 자기가 전부 다 할 테니까 몸만 오라고 했다던데요? 근데 설마 갑자기 말 바꾸는 건 아니죠? 벌써 혼수며 예단이며 다 골라뒀는데 이러시면 안 되죠. 우리 아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요? 정말이니 수연아? 그게 우리가 예린이네보다 잘 사는 건 맞잖아. 그래서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지. 어차피 다 집도 있고 뭐 가구나 가전만 새로 하면 되는데 큰돈 들어갈 일은 없잖아. 그리고 사랑하는 사이인데 뭐 어때? 어차피 결혼하면 내 거가 예린이 거고 예린이 게 내 거가 되는 건데. 저는 아들의 말을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가슴을 주먹으로 퍽퍽 두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나 정신머리가 없는 놈을 내가 낳았을까 싶더라고요. 그렇게 답답한 가슴을 두드리고 있자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인다고요. 아들이 데려온 이 여자도 결국 다른 여자들과 똑같은 애였다는 것을요. 그동안 뭐에 홀려도 단단히 홀려 있었던 기분이 들었어요. 게다가 아들이 이전에 데려왔던 여자들과 비슷한 애를 데려와 놓고선 결혼하겠다고 생난리를 피는 거라는 걸 깨닫자 더는 말할 기운도 안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식사가 들어왔어요. 저는 입맛이 없어서 수저도 몇 술 못 두고 있었는데 예비사도는 아예 걸신 들린 사람처럼 음식을 입에 한가득 넣고는 우걱우걱 먹는 게 아니겠어요? 마치 며칠 굶은 아기 같은 모습에 남편도 입맛이 떨어졌는지 더 식사하지 않고 수저를 내려놓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허겁지겁 밥을 먹던 예비사돈이 먹다가 목에 뭐가 걸렸는지 기침을 막 하더니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는 획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는지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더라고요. 위도 쿡쿡 쑤시고 쓰려서 화장실을 한번 가야겠는데 아무래도 예비사돈과 동시에 화장실을 쓰고 싶지는 않아서 예비사돈이 화장실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비사돈이 돌아오지 않더군요.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화장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비사돈이 큰 소리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길 기다리며 살짝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비사돈이 본인 딸과 우리 아들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에 저는 잠깐 고민하다 핸드폰 녹음기를 켰습니다. 그리고 더욱 잘 듣기 위해서 안쪽 가까이 귀를 기울이며 핸드폰을 들이밀었죠. 그런데 세상에 거기서 저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지금 상견례 중이야. 맞아. 우리 딸이 날 닮아서 반반하긴 하지. 아니야. 이번에 진짜 제대로 물었어. 응? 사위는 대기업 다니는 앤데 애가 맹해. 처음에는 우리 딸이 잘 사는 집안인 척하니까 획 넘어오더니 이젠 우리 딸이 돈 한 푼 없이 몸만 와도 상관없다고 얼마나 사정사정하든지. 우리 딸 없이는 아예 못 살겠다고 하더라. 그래, 네 말대로 호구 하나 제대로 물었지. 사위 집이 돈이 많으니까 딱 1년만 살게 하고 다 빨아먹은 다음에 이혼시키려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눈물을 찍어내며 기구하고 힘들었던 자신에 관해 이야기하던 예비사돈이 뒤에서는 이렇게 우리 아들과 우리 집을 욕하고 있다는 걸 알자마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솟더라고요. 저는 예비사돈의 통화를 전부 녹음한 뒤에 예비사돈이 전화를 끊고 나오자마자 예비사돈의 뒤통수를 냅다 후려갈겼습니다. 뭐? 호구 하나 제대로 물었어? 이년이 누가 네 딸이랑 결혼시키기나 한대? 내 소중한 아들이랑 네 꽃뱀 같은 딸년이랑 결혼할 일은 절대 없으니까 꿈 깨! 아유, 머리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신이 뭔데 날 때려? 내 예쁜 머리통 깨지면 당신 책임질 거야? 기분 더러워서 정말. 그리고 남의 전화통화는 왜 엿들어? 당신 그거 범죄인 거 알아 몰라? 그나마 재산 좀 있어서 우리 딸이랑 결혼시키고 1년이라도 같이 살게 해주려고 한 건데 그럼 고마운 줄 알아야지. 우리 딸 아니었으면 당신 아들이 언제 그런 예쁜 여자랑 결혼해보겠어? 뭐라고?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얼굴에 철판을 깔았나?
진짜 뻔뻔하네. 한 대 더 맞고도 그런 말이 나올지 한번 볼까? 저는 화장실 앞에서 예비 사돈이라고 생각했던 사기꾼을 향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비 사돈이 지른 소리 때문에 깜짝 놀란 사람들이 어느새 화장실 주위에 꽉 차게 몰려들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는 아들과 남편, 그리고 예비 며느리까지 있었죠. 예비 사돈은 모두가 자기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우는 척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소리치는 겁니다. 세상에, 다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여기 이 여자가 오늘 우리 딸이랑 상견례하는 남자 엄마인데 방금 날 때렸어요. 가진 것도 없으면서 자기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하냐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제 뒤통수를 후려갈게지 뭐예요. 아무리 내 딸이 며느리감으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그렇지 예비사돈 머리 때리는 사람이 어딨어요. 아이고 나 죽네. 억울하고 분통해서 나 죽어. 예비사돈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점점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연기를 잘하던지 저는 무슨 영화배우인 줄 알았네요. 그 모습이 가당찮고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을 치는데 아들이 놀라서 사람들 틈을 비집고 저한테 다가와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이야? 엄마가 장모님 머리 때렸어? 아니 도대체 왜 그랬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좀 이해하고 넘어가주면 안 됐던 거야? 내가 예린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면서 꼭 이렇게 해야겠어?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저희 엄마가 무례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사람을 때리실 수가 있어요? 참나. 그럼 내 아들 호구 취급하면서 1년만 빨아먹고 버릴 거라는데 거기서 참을 부모가 누가 있니? 이 녀석아, 정신 차려. 이 사람들 아주 사기꾼들이야. 저는 그렇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녹음해둔 음성 파일을 크게 틀었습니다. 거기에는 예비사돈이 통화하던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녹음하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는지 예비사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라고요. 녹음된 음성을 듣고 있던 아들과 남편도 크게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예비 며느리도 당황했는지 안절부절 못하는데 아들이 충격받은 얼굴로 그 여자애를 추궁하더라고요. 예린아,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정말 장모님 말씀이 사실인 거야? 어? 말 좀 해봐, 어서. 그게... 미안해. 근데 난 그냥 엄마가 시킨 대로만 한 거야. 이렇게 하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고 해서 난 잘못 없어. 여자애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면서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었죠. 아수라장이라고밖에 할 말이 없는 상황에서 아들이 무거운 목소리로 다시 여자애한테 묻더라고요. 왜 굳이 1년인 거야? 나 사랑한다며. 평생 함께하고 싶다며. 근데 사실은 나랑 1년만 살고 싶었던 거야? 그게 엄마가 위자료에 재산 분할까지 받으려면 최소 1년은 결혼을 유지해야 한다고 해서 엄마가 나 이혼하고 위자료랑 재산 나눠서 돈 받으면 그걸로 노후 대비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솔직히 자기네 집은 돈 많잖아. 그럼 위자료나 재산 분할 좀 해줘도 괜찮지 않아? 하지만 우리 집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불쌍한 우리 엄마, 아빠 옥바라지 하느라 집도 빼고 남은 것도 없어서 노후 대비도 하나도 안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어. 그걸 왜 우리 집 돈으로 할 생각을 해? 그렇게 네 어머니가 불쌍하면 네 돈으로 보살펴드리던가 해야지. 너 날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뜯어먹기 좋은 호구여서 그래서 나랑 결혼하려고 했던 거야? 아니야. 나 자기 사랑하는 건 진심이야. 이혼하더라도 재결합할 생각이었어. 진짜 기가 차네. 누가 결혼하게 해주고 재결합까지 다시 시켜준다고 했니? 너도 네 엄마도 아주 제정신이 아니구나. 가증스러운 것들. 이런 파렴치한 사람들 난생 처음 봤다. 처음에 사람 써서 가짜 부모를 상견례 자리에 앉혔을 때
거기서 그만뒀어야 했던 건데. 다들 이 두 모녀 얼굴 똑똑히 기억하세요. 둘 다 사기꾼이에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가 원하시면 저 엄마와도 연 끝낼게요. 저는 수연 씨만 있으면 돼요. 자기야, 나 자기 없이 못 사는 거 알잖아. 나 자기 정말로 사랑해. 정말 나 좀 믿어줘. 그냥 우리 엄마 말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 둘이 새 출발하자. 제발. 아니, 난 이제 널 못 믿겠어. 너 어머니가 저런 생각하고 계셨던 거 몰랐던 거 아니잖아.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 네가 정말로 날 사랑했다면 아무리 어머니가 시켰다고 해도 네 선에서 거절하든가 했었어야지. 그냥 우리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 자기야, 잠깐만. 내 이야기 좀 들어봐. 자기야. 여자애는 아들이 그렇게 말하자 절대 안 된다고 아들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는지 여자애를 강하게 떼어놓더군요. 이건 와. 어차피 네 마음도 다 사기였잖아. 내가 너랑 네 엄마 사기죄로 고소하기 전에 그만해. 뭐? 안 돼. 그것만은 제발. 내가 미안해, 자기야. 내가 이렇게 빌게. 그러니까 고소만은 제발 하지 말아줘. 자기 나 많이 사랑했잖아. 나도 자기 많이 사랑했고. 그러니까 우리 용서하고 잘 넘어갈 수 있을 거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나 용서해주라. 용서할 걸 용서해야지. 더 들을 가치도 없네. 수연아, 이제 가자. 이런 사기꾼들이랑 더는 말 섞을 필요 없어. 그리고 난 우리 아들 호구 만들 생각 눈꼽만큼도 없으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 결국 우리 집의 두 번째 상견례는 그렇게 혼란과 충격 속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아들은 그 여자와 헤어졌고 더는 연락하지 않는 것 같더군요. 그런데 그 후 아들의 전 여자친구가 집으로 몇 번이나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더 휘둘릴 마음조차 없었기 때문에 저랑 남편은 여자애가 집 앞에서 무릎을 꿇으려고 할 때마다 경찰을 불러 쫓아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통하지 않을 거란 걸 깨달았는지 그 여자애는 바로 방법을 바꿔서 이번에는 아들의 회사 앞으로 매일 찾아왔다고 합니다. 할 말이 있으니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고 말이죠. 아들은 완강히 거절하다가 그간의 정에 못 이겨 딱 한 번 만나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있잖아. 고소 안 할 거지? 생각해보니까 내가 자기한테 사기친 게 뭐가 있나 싶어서. 솔직히 나도 우리 엄마도 자기한테 아무것도 안 했잖아. 우리가 약혼했어 아니면 뭐 결혼을 했어. 그렇다고 내가 자기한테 돈 달라고 한 적도 없고 말이야. 우리 엄마가 했던 말 때문에 기분 상한 건 이해하지만 고소는 안 해줬으면 좋겠어. 만약에 자기가 우리 엄마랑 나 사기죄로 고소하면 난 자기 무고죄로 역고소할 거야. 지금 그 말하려고 만나달라고 한 거야? 그래. 엄밀히 말하면 너랑 네 엄마가 나한테 당장 사기친 건 없지. 하지만 사랑하는 척하면서 나 속이고 우리 부모님도 속이고 사기치려고 했던 건 맞잖아. 네 엄마 전화통화 내용이면 충분히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 것 같더라. 그래서 내일이라도 당장 할 생각이야. 억울하면 무고죄로 역고소해.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고. 아니야. 지금 한 말은 그냥 해본 말이야. 미안해, 자기야. 사실 우리 엄마가 사기죄로 한번 교도소에 갔다 오신 상태라서 이번에 또 사기죄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 나 불쌍하다며. 그럼 한 번만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예정을 생각해서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진심으로 널 사랑했을 때 넌 내 감정을 이용하려고만 했어.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을 왜 봐줘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제 다시는 나 찾아오지 마. 또 찾아오면 그때는 스토킹으로 신고할 거야. 아들은 여자애를 그 자리에 두고 회사에서 바로 퇴근했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 어찌나 화가 나던지 저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두 모녀를 사기죄로 고소해버렸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고 진행 중이어서 결과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좋은 결과가 나오면 속이 시원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두 모녀에게 조금이라도 두려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긴 합니다. 두 모녀만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립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잊을 수 있겠죠. 더는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고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 평범하게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